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아나운서 유희욱입니다. 오늘은 예중예고 입시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2개월 차 구이론을 이용하여 정물의 개체 소묘를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럼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특강강사 최유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째 원기둥 9 이거를 한 달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반복을 할 수 있는 3개의 틀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림은 금방 쉽게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난번에 원기둥을 했으니까 오늘은 9. 자, 9를 가지고 그림을 6개를 스케치를 하고 또 개체 소묘를 하나 하는데 스케치할 때 말씀드렸지만 9가 제일 쉬워요. 근데 대부분 9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9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9 정물에 대해서 6개를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개체 소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정물만 6개 나오면 시간이 남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영상을 보고 제가 9 6개 정물을 스케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농구공이 있고 뒤에 축구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저기 지금 정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 사과, 양파, 한라봉은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물과 자연물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 했죠? 기물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자연물은 틀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농구공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구공이나 축구공은 대부분 어떻게 정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양쪽에 대각선을 그려서 똑같은 거리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그려서 외곽 지우고 안에 지우면 끝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농구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스타 검정색 글씨가 있고 밑에 전부 이제 흰색 글씨가 있는데 저 스타 글씨 같은 경우는 먼저 9가 이렇게 있는데 9가 이렇게 돌아갈 때 가운데 부분에서는 회전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가운데는 직선. 그래서 직선인 상태에서 STAR을 이렇게 빠듯하게 쓰면 되는데 밑에 전부 같은 경우는 9가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회전각이 생겨요. 회전각이 생기면 글씨도 이렇게 회전으로 쓰고 전보라는 것도 글씨를 이렇게 회전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는 글씨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개체 소묘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구공을 그렸으면 이제 농구공 뒤에 양파 자연물이니까 그냥 땡그랗게 대충 그려. 패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정구인데 정구 같은 경우는 동그란 구와 밑에 이제 돌리는 부분에 원기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 같은 경우를 그냥 개체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중심선을 그어요. 중심선을 그어주고 왜냐하면 원기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밑에 플러그 돌리는 부분은 원기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구 뒤에 사과 자연물이잖아. 대충 그려. 패스. 자, 뒤에도 이제 사과 뒤에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도 똑같이 농구공처럼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를 만들어주고 착착착착착착 해서 불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외곽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안에를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축구공의 오각형 모양을 착착착착 그리면 축구공도 끝. 축구공 끝났으니까 이제 한라봉 맨 뒤에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자연물이죠.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 위에 꼭지 조금만 장식하면 스케치는 끝.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물이 6개 나올 때 스케치는 대부분 한 15분이면 끝난다. 구정물이 많이 나올수록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6개 다 끝났어요.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을 잡아서 밝은 쪽으로 그라데이션, 어두운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처음 시간부터 황금 비율을 사용을 했어요. 황금 비율 사용할 때는 반측광. 그래서 황금 비율은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그래서 다시 어두운 부분 내서 3대 5를 잡아서 기준. 해서 농구공을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양파도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다시 어두운 부분에서 3대 5 잡아서 기준.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경우도 부 부분은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내에서 3대 5 잡아서 기준. 그 다음에 지금 전구 같은 경우는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원기둥 이론이기 때문에 위에가 5고 밑에 부분이 3, 다시 3대 5 잡아서 기준. 그러니까 부의 기준점과 원기둥의 기준점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도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내서 다시 3대 5 잡아서 기준. 이렇게. 축구공 똑같죠?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그래서 어두운 부분 내서 3대 5 잡아서 기준. 자, 뒤에 한라봉도 마찬가지.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다시 어두운 부분 내서 3대 5를 잡아서 기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기준점을 다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지금 제일 뚱뚱하고 제일 묘사가 많은 것이 농구공입니다. 그럼 어떻게? 3시간 반 안에 그림을 완성을 하려면 첫 스타트에 가장 어려운 걸 먼저 해결을 해야 시간이 남아요. 근데 처음에 어려운 걸 피하고 쉬운 걸 먼저 그려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제 부분을 먼저 첫 스타트 안에 딱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먼저 그려라. 자, 정물 6개를 15분 안에 다 스케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개체 소멸을 들어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스케치와 개체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3시간 반 시간이 남아. 그러면 꼼꼼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개체 소멸 들어가 볼게요. 개체 소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그림을 빨리 쉽게 그릴 수 있는데 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막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색감을 깔지 않고 묘사부터 막 시작되면 다 그리고 나서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밀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묘사는 되게 잘했는데 그림이 완성도가 떨어져요. 거기에 확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밀도를 깔자니 묘사한 게 다 없어져요.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묘사는 한 박자 쉬었다가 어떻게? 기준점 잡아서 그라데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 색감을 막 깔아서 손으로 막 문질러요. 이렇게 딱딱한 물체들은 막 문질러 가지고 일단 밀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묘사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 까는 시간을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죠? 예. 한 1, 2분 정도밖에 까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걸 충분히 깔아놓고 묘사를 들어가도 아주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먼저 스케치하고 기준점 잡고 그라데이션 색감을 막 깔아.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농구공 같은 경우는 거의 어두운 물체인데 지금 위에 검정 라인과 밑에 검정 라인 그리고 글씨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전부 흰색 글씨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체가 조금 어두운 물체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우개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지우개는 마지막에 밝은 부분을 좀 지워서 끝내는데 근데 지금 다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색감을 다 깔았어요. 그럼 물체 자체가 어두운 색깔이잖아.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간 톤으로 색감이 충분히 깔려 있어요. 중간 톤이라는 게 뭐냐면 밝은 톤도 아니고 어두운 톤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톤이니까 스타 같은 경우는 진하게 쓰면 중간톤 위에 진한 톤이 써졌으니까 어떻게 스타가 자연스러운 글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점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밑에 점보의 글씨 배경을 약간만 진하게 칠하면 점보 글씨가 밝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구공 같은 경우나 축구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줄무늬가 있는데 줄무늬가 쏙 들어갔다 나오면 빛이 올 때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씩 밝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 지워내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지우개로 조금씩 섬세하게 묘사를 해주면 농구공은 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입시에서 이 구정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친구들이 쉽게 그려서 그냥 한 방에 합격하게,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기둥 육면체가 제일 까다로워. 그러니까 원기둥 육면체 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구할 때는 편하게 그려도 됩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쉬워요. 알겠죠? 자, 우리 예중예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요 공식만 정확하게 지키면 한 4, 5개월 남았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예중예고TV 특강 강사 최유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중예고 합격 프로젝트 2개월차 스케치 빨리 하는 방법과 구 이론으로 한 개의 정물을 개체 소묘하는 방법으로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얼굴도 붓고 그 다음에 과일, 귤, 사과, 배 모두 이런 과일들은 구 이론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배운 구 이론과 그 다음에 황금 비율 기준을 이용해서 보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과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육면체와 원기둥 구 이론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스케치를 빨리 하고 개체 묘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연속성이 중요하죠. 이제는 구독 버튼 꼭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아나운서 윤희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